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건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다 어느 날 문득 멈춰 서게 된 한 남자의 뒤늦은 고백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속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은퇴식이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구청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울리던 알람 소리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싶었죠. 남은 인생은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우아하고 여유롭게 즐기며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무너지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더군요. 오늘 아침도 눈을 뜨니 오전 6시였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더 잘 수도 있는데 굳이 눈이 떠집니다. 거실로 나가니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아직 주무시는 중이고 저는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영양제 통들을 보다가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땐 몰랐는데 빠져나와 보니 제가 세상에서 격리된 섬처럼 느껴지더군요. 어머, 당신 일어났어?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영 곱지가 않습니다. 마치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왜 아직도 여기 있냐는 듯한 표정. 제 자격지심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제가 귀찮은 걸까요?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말하기가 눈치가 보여서 그냥 대충 시리얼이나 말아 먹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혀를 쯧 차더니 냉장고에서 반찬통 몇 개를 꺼내 식탁에 툭툭 던져 놓더군요. 점심은? 점심도 집에서 먹을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삼식이 소리.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을 부르는 말이랍니다.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건 농담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니, 나가서 먹을게. 약속 있어. 거짓말입니다. 약속은커녕 갈 곳도 없습니다. 친구 녀석들도 다들 손주 봐주느라 바쁘거나 아니면 아직 현역이라 저 같은 백수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등산복 바지에 바람막이 점퍼. 현관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염색을 안 해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오늘따라 더 처량해 보입니다. 집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비둘기나 구경하고 있는데 시간이 참 안 가더군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뒤적거려 보지만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눈만 침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경쾌한 타격음이 들려온 건 딱, 딱. 고개를 들어보니 공원 저편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잔디밭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고 했던가요?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지만 노인네들 공놀이라고 무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 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구경이나 해볼까 싶어 슬금슬금 다가갔죠. 가까이서 보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이스 샷. 아이고, 김 사장님 오늘 폼 죽이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다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 생기가 돌더군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만 흑백 세상에 살고 있고
저 울타리 안쪽 사람들은 총 1000년색 세상에 사는 것 같아서요. 멍하니 철망 너머를 구경하고 있는데 관리 사무실 직원이 저를 보고 말을 겁니다. 어르신,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한번 쳐보세요. 장비 다 빌려드려요. 어르신이라니. 기분이 좀 상했지만 못 이기는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 하나와 공 하나를 받아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묵직하더군요. 골프라고는 젊었을 때 접대용으로 몇 번 쳐본 게 전부인데 이 막대기 하나로 공을 굴리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첫 홀부터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아저씨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실수 한 번 안 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데 고작 이 공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비웃음을 사다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다시 자세를 잡고 힘껏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맞긴 맞았는데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숲을 속으로 사라진 공을 찾으러 가는데 등 뒤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초보신가 봐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음성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햇살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김 여사였습니다. 넓은 챙이 달린 하얀 모자를 쓰고 분홍색 골프웨어 조끼를 입은 그녀는 이 소란스러운 파크 골프장에서 유일하게 고요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5살쯤 아래로 보였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게 흉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참 깊었습니다. 마치 사연 있는 사람처럼 약간은 쓸쓸해 보이는 그 눈빛. 그녀가 하얀 장갑 낀 손으로 제 공이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공, 저기 덤불 속에 숨었네요. 못 찾으실 뻔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주 오래전의 설렘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평소엔 말도 잘하던 제가 바보처럼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고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랬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그래요. 어깨에 힘 좀 빼보세요. 그녀가 시범을 보이듯 골프채를 가볍게 휘둘러 보입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유연하고 곱던지. 저는 공을 봐야 하는데 그녀의 손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맡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닌 살아있는 꽃향기였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용기였을까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절박함이었을까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영 소질이 없어서. 그녀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눈꼬리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마침 저도 파트너가 안 와서 심심하던 참이었거든요. 심장이 뜁니다. 은퇴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심장이 이 나이에 추측맞게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와 나란히 서서 잔디밭을 걷는데 발바닥에 닿는 푹신한 흙의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하늘은 언제 이렇게 파랬는지
햇살은 또 언제 이렇게 따사로웠는지. 아까까지만 해도 칙칙한 흑백 영화 같던 제 하루가 갑자기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골프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나라는 남자를 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김영숙이라는 것도, 혼자 산 지 꽤 되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서 걷는 그녀의 보폭에 맞춰 내 걸음걸이를 조절하는 그 순간이 미치도록 좋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기 전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그 처량하던 노인네는 어디 가고 얼굴에 홍조를 띤 웬 사내놈이 서 있더군요. 아내에게는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 운동하고 왔다고 하면 믿어줄까? 가슴 한쪽에서 묘한 죄책감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내일도 그 여자가 거기 있을까? 내일도 나를 보고 웃어줄까? 이것이 제 위험한 외출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박 주무관 인생에 가장 큰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그 빨간 입술이, 하얀 손이 이미 제 영혼을 움켜쥐어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집이 비어 있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동호회라는 곳에 가입하고 보니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더군요. 어딜 가나 사람 모이는 곳에는 텃세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특히나 이 파크골프 바닥은 기존 회원들의 카르텔이 생각보다 공고했습니다. 새로 온 신입 회원, 그것도 뻣뻣하게 굳은 퇴직 공무원 아저씨가 끼어들 틈은 바늘구멍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어이 신입, 공 그렇게 치면 뒤에 사람 다 기다려. 아니, 라인을 그렇게 밟으면 어떡해? 매너가 없네, 매너가. 조금만 실수해도 사방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국장님 소리 듣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골프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리려는 찰나 저를 붙잡은 건 역시나 그녀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험악한 인상의 동호회 회장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전담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회장님은 저기 가서 막걸리나 한잔하고 계세요. 네. 여우도 그런 여우가 없었습니다. 그 깐깐하던 회장도 그녀의 애교 섞인 콧소리 한 방에 허허 웃으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놀라셨죠? 저 영감님 원래 목소리만 크지 속은 여린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저를 구해준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고립무원의 적진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고 한적한 코스로 데려갔습니다. 자, 다시 해봐요. 제가 뒤에서 봐드릴까? 그녀가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골프채를 잡은 제 양손 위로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겹쳐졌습니다. 힘을 빼시라니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녀의 가슴이 제 등에 살짝 닿았다 떨어집니다.
그 찰나의 접촉이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숨결 때문에 저는 공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녀의 목소리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옳지, 잘한다. 박 선생님은 감각이 있으시네. 선생님, 은퇴 후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그 호칭.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박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동호회에 원래 회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빠지고 싶었지만 김 여사가 꼭 오라며 소매를 잡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장소는 골프장 근처의 오리 백숙집. 시끌벅적한 분위기, 자욱한 수증기, 쨍그랑거리는 술잔 소리. 저는 구석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웃느라 바빴고 저는 투명 인간처럼 앉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죠? 익숙한 향기가 훅 끼쳐오더니 김 여사가 제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른 남자 회원들이 아쉬운 탄성을 질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쪼르륵. 맑은 액체가 잔에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덕분에 오늘 살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바로 옆에 앉은 김 여사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 둘 주위에 보이지 않는 막이 쳐진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은퇴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녀가 턱을 괴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대충 얼버무릴 수가 없더군요. 구청에 있었습니다. 민원실에도 오래 있었고 감사팀에도 있었고. 우와, 정말요? 그럼 나라실 하셨던 거네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이란 게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땐 철밥통이라 욕하고 집에서는 박봉이라 구박받는 직업. 퇴직하고 나니 남는 건 허리 통증과 훈장증 하나뿐인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많은 진상 민원인들 다 상대하시느라 속이 다 썩으셨겠어요. 그녀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누구 남편은 승진했다더라며 채찍질만 했지. 제가 밖에서 어떤 모욕을 참아내며 돈을 벌어오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이 여자가 내 지난 세월을 알아줍니다. 내 고단했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 뻗고 산 거예요. 빈말이라도 좋았습니다. 아니, 그녀의 눈을 보니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에게 깨졌던 이야기, 승진해서 누락되어 술독에 빠졌던 이야기,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 집에서 짐짝 취급받는 서러움까지. 그녀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탄식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처럼 말이죠. 저기, 이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파스 한 장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깨가 많이 굳으셨더라고요. 오늘 무리해서 내일 아프실 텐데 주무시기 전에 이거 꼭 붙이고 주무세요. 그녀가 파스를 제 손에 쥐어주는데 손가락이 얽혔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가락이 제 거친 손마디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아래 식탁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는 3초 아니 5초 정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슬그머니 손을 뺐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환하게 웃으며 제 잔에 술을 채워주더군요. 원샷 하셔야죠? 남자가 빼면 재미없는데. 그 도발적인 눈빛에 저는 독한 소주를 물처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 밤 공기가 찼습니다. 다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잡느라 분주한데 저는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또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 돌아보니 그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놓고 가셨어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식당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그녀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그녀의 향수 냄새가 섞여 묘하게 자극적인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제 옷깃을 염해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죠? 저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겠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겠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 벅찬 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는데 이 여자는 나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돌아서는 뒷모습을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그녀가 준 파스가 만져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작은 파스 한 장이 마치 뜨거운 난로라도 되는 것처럼 제 손을 아니 제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려 2번이나 틀렸습니다. B-, B-, B-. 경고음이 울리는데 마치 제 양심을 찌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여전히 깜깜했고 아내가 자고 있을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가 만져주었던 어깨를, 그녀가 잡아주었던 손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남자가 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큰 위험한 웃음을요.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70만 원짜리 연금 들어오는 날보다 내일 아침이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늦가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여자가 단순한 바람인지 아니면 모든 걸 태워버릴 산불인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준 파스 냄새가 너무나 달콤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새부턴가 파크골프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골프채를 챙기는 척하지만 사실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아내 몰래 산 새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은퇴 전 출근길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던 날.
우리는 평소처럼 라운딩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파크 골프장의 공식 커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김 여사, 둘이 아주 딱 붙어 다니네. 사람들의 농담 섞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매력적인 수컷으로 보인다는 증거 같아서요. 사단은 14번 홀에서 났습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내려가다 그만 제 왼쪽 무릎이 삐끗하고 꺾여버린 겁니다. 으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창피함보다 통증이 먼저 밀려오더군요. 늙으면 뼈도 잘 안 붙는다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역시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제 다리를 살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그러게 조심 좀 하지 하며 혀를 차고 지나가는데 그녀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흙바닥에 그 고운 바지가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디 봐요, 많이 부었네. 세상에. 그녀의 손이 제 무릎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파스 냄새 대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바지 위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통증을 잊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언제였던가. 아내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봐,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라고 했는데 김 여사는 제 무릎을 어루만지며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제가 부축할게요. 오늘은 그만해요. 그녀의 작은 어깨에 제 덩치 큰 몸을 기대고 절뚝거리며 걷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여자의 어깨가 이렇게 작았구나.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며 고집을 피우자. 그녀는 저를 자신의 차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약 사올게요. 잠시 후 그녀가 약국 봉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차 문을 닫자 밖에서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빗소리만이 우리 둘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희고 앙상해진 제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그녀가 튜브형 파스를 짜서 제 무릎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릎이 안 좋아요. 비 오면 쑤시고 우리 나이가 다 그렇죠 뭐.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문지르는 그 손길이 점점 더 위쪽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애무였을까요? 제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좁은 차 안.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 실은 많이 외로워요.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화려하게만 보이던 그녀가 사실은 저처럼 속이 텅 빈 껍데기였다는 고백.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할아주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덮어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꽉 쥐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리창엔 빗물이 흘러내려 세상이 흐릿하게 뭉개졌고 차 안엔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제게 감옥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죠. 아내의 잔소리는 이제 소음공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아내가 쏘아 붙였습니다. 저녁 식탁 위
반찬 투정을 좀 했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해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욱하는 성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벌어오든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갖다 바쳤더니 이제 와서 무시를 해?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 하나 달랑 들고 나온 초라한 가장. 거리를 배회하다가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 맨 위에 있는 이름. 김여사. 전.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찌릿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뒷목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제 등에 밀착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이 마치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방음벽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녀의 입술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개를 돌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저를 집어삼킬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고무줄처럼 당겨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끊어버리면 그대로 튕겨 나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화면이 번쩍거리며 현실을 알렸습니다. 산통을 깨는 그 벨소리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여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잘했어요. 그녀의 칭찬이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동호회에서 1박 2일 원정 경기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 관광버스 안은 출발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죠. 술판이 벌어지고 뽕짝 메들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고 제 옆에는 당연하다는 듯 김 여사가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는데 자꾸만 심장이 쿵쿵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왔다는 해방감, 그리고 오늘 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기대감. 버스 안에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이 들거나 취기에 젖어갈 때 김 여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담요 아래로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깍지를 낀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누구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버스가 멈추지 않고 지구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녀 방은 층이 달랐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방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저녁 식사 겸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 골아떨어진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조트 뒤편 산책로.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찬 바람을 맞으며 걷는데 저 멀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그녀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나와 있었던 겁니다. 안 주무시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놀란 듯 그러나 반가운 듯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도요? 우리는 마주 보고 섰습니다. 주변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고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어 추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따뜻하네요. 선생님 체온. 그녀가 제 옷깃을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이성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공직자 윤리 강령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지금 내 품에 안긴 이 여자의 따뜻한 몸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잠깐 못 본 그 몇 시간이 몇 년 같았어요. 제 고백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찾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젊은 시절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첫 키스보다 절박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탐닉하며 우리는 우리가 아직 남자이고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으면 더 무섭게 타오른다던가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제 욕망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떨림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그녀가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동료들이 자고 있는 숙소가 아닌 그녀가 미리 봐두었다는 별관 뒤편의 낡은 방갈로.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이 밤이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더군요. 희끗희끗하던 머리에 검은 물을 들이고 칙칙한 등산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다려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늙어서 웬 바람이 들었어? 하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그 소리마저 콧노래로 흘려넘겼습니다.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여자가 생기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동호회 회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어. 오늘 당직, 아니 야간 라운딩이 잡혔어. 입만 열면 술술 나오는 그 뻔뻔한 거짓말들이 제 양심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이제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녀와 눈빛을 교환하러 가는 곳이었죠. 남들 앞에서는 김 여사님 자세가 좋아지셨네 하고 점잖게 존댓말을 썼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주차장 구석 혹은 그녀의 차 안에서는 우리는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따라 더 멋있다. 그녀가 제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일 때면 저는 제가 30대 청춘으로 돌아간 착각에 빠졌습니다. 은퇴하고 시들어가던 제 인생에 그녀는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정원사였습니다. 그녀를 안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살아있는 감각, 거친 숨소리, 맞닿은 피부의 뜨거움, 그 쾌락은 마약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아내에게 느끼던 죄책감은 그녀를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도 이럴 자격 있잖아.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으면 말년에 이 정도 행복은 누려도 되잖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늪인 줄 알면서도 그 진흙이 너무나 따뜻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교회로 나갔습니다. 마치 부부인 척 팔짱을 끼고 장어구이를 먹으러 가고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10년만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시한부라는 것을 모래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축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지요. 그날은 유난히 늦게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기 아쉬워 차 안에서 한참을 있다가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안도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소파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회식?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신문하듯 제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군요.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라도 묻었나? 머리카락이라도 붙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요즘 냄새가 달라졌어. 아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냄새는. 아니야, 내 코는 못 속여. 당신한테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 그리고 아내가 제 차 키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어제 당신 차 탔을 때 조수석 의자가 뒤로 밀려 있더라. 당신 차에 나 말고 태울 사람이 누가 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물증만 없을 뿐 여자의 육감으로 이미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주책 그만 떨어. 동네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경고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이 마치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를 만났는데 그녀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사모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녀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제 얼굴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하더군요.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 때문에 선생님 가정 깨지는 거 싫어요. 그리고 저도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도 무섭지만 당장 이 여자를 못 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마치 마약을 뺏긴 중독자처럼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 없으면 나 다시 시체처럼 살아야 돼. 비굴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유일한 여자. 이 불꽃이 꺼지면 나는 다시 쟤만 남은 노인네가 될 텐데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더 추해지기 전에 정리해요, 우리.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별은 생각보다 담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끼 먹자며 만난 자리. 우리는 평소 자주 가던 외가게 보리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늘 그렇듯 그녀는 제 밥그릇에 나물을 얹어 주었고 저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저 부딪히는 소리마저 슬프게 들렸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무릎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요. 식당을 나오며 그녀가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김 여사님도 아프지 말고.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포옹을 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맞잡은 손에 못다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손바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고 저도 제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녀의 흰색 차를 보는데 결국 핸들에 얼굴을 묻고 말았습니다. 꺼이꺼이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터졌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흘린 눈물보다 그날 차 안에서 흘린 눈물이 더 많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밥은?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어제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들어와 소파 구석에 힘없이 앉는 걸 보고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먹고 왔어. 피곤하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텅 빈 가슴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아내 눈치를 보며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하고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남았으니까요.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고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불륜이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계절이 있었다는 기억. 그 기억 하나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파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가볍게 목례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아릿했지만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고쳐잡고 공을 향해 힘껏 스윙을 날렸습니다.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제 미련도 아쉬움도 저 공과 함께 저 멀리 날려보냅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요, 김 여사. 나한테도 아직 심장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줘서. 제 늦바람은 그렇게 가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